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드디어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크롱님들 1월 1일 새해 첫날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2024년을 좀 회고를 하면서 2024년에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암호화폐 가격에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우리 크롱님들께 또 2025년에 전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크롱님들은 작년 한 해를 떠올리면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어떤 순간들이 많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아마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 기관의 자본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지난 3월까지 굉장히 가파른 랠리를 한번 이어갔었죠. 자, 그런데 3월 이후로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조정을 받으면서 6개월 이상 굉장히 힘든 구간들을 견뎌냈습니다. 이렇게 힘든 구간을 잘 견뎌내신 우리 크롱님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당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랠리의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또 약간은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5년 전반을 두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가지고 갈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고, 사이클의 관점에서도 아마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부로 2025년이 시작되었는데요. 올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에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키워드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트럼프 랠리와 그리고 규제에 대한 완화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일 텐데요. 우리가 시장에서 현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축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들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혹은 100일 내에 선포가 된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에는 큰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라서 5년 동안에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100만 개를 배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가격 전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보다도 월등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조바심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사이클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4년마다 돌아오는 사이클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였는데요. 2025년이 바로 역사적인 대세 상승장이 이루어질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이클이 늘 통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들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온 사이클들을 한번 지켜보시면은 계속해서 사이클의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정황들이 대세 상승장 사이클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2025년을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암호화폐가 범용화되면서 정말 더 많이 채택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과 더불어서 국가적 단위의 채택까지 이어지면서 이 암호화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시즌을 또 그러한 이유에서도 상당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ETF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다가 또 자본이 일시적으로 주춤하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주춤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번 2025년에는 비트코인이 아닌 이제 알트코인의 ETF들이 하나씩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라나나 XRP 같은 이런 대표적인 알트코인의 ETF가 승인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승인이 이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자본이 또 알트코인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우리가 시장을 많이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나타나게 된 또 다른 중요한 흐름입니다. 바로 전통금융이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파이와 RWA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통금융이 들어온다는 것이 비단 디파이와 RWA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유수의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여러 가지 법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보고서에서도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죠. 그만큼 이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채택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들, 특히 AI 기반의 기술들이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AI와 크립토가 더 많이 밀접하게 융합이 되면서 산업의 발전들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도 AI 에이전트 시장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즉 AI의 3단계로 진입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나 이 흐름들은 크립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부분들은요. 새해 또 새로운 영상으로도 찾아뵐 테니까요. 우리 크롱님들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4년은 개인적으로 정말 바쁜 한 해였습니다. 우리 크롱님들과 매일 아침마다 시황 영상으로 만나 뵙고 시황뿐만이 아니라 토크 라운지, 알트코인 심층 분석, 그리고 크립토 투어 같은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 크롱님들께 최대한 많은 정보들과 인사이트를 나눠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런 노력들은 2025년에도 계속될 겁니다. 더 많은 유익한 인사이트들을 나눠드릴 테니까요. 우리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에는 또 하나의 저에게는 중요한 또 계기들이 있었는데요. 라이브 스터디와 오피셜 투자 클럽을 통해서 또 많은 멤버님들을 찾아뵈면서 더 심층적인 분석들과 더 밀도 높은 공부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다시 신규 스터디를 모집을 하고 그리고 매일 발빠른 암호화폐 투자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피셜 투자 클럽에도 더 많은 공을 들일 예정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하신 우리 크롱님들을 위해서 기초 교육 과정도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크롱님들의 성공 투자, 행복한 투자를 위해서 더욱 힘쓰는 저 박 작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크롱님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꼭 이룰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브릭스 16차 정상회의가 러시아 카잔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핵심 의제가 서구의 통화금융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우선 회원국 간의 크립토 무역을 시작하자. 즉 달러 대신 비트코인을 무역 통화로 쓰자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국가가 결국 달러를 버리고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된 질문들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역사적인 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우리 크롱님들이 많이 또 떠올리시는 사건 중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그리고 이 트럼프의 당선에 의한 이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두 분, 이 게스트 분께도 이번 2024년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건과 그리고 이 이벤트들이 향후 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먼저 홍익희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탄생이나 이런 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로 인해서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유세 중에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제안도 역시 큰 팩트였었고 그 결과 친암호화폐 정권이 탄생해서 이제는 과거에 규제적이었던 게 이제는 친암호화폐 행정부, 입법부 탄생해서 이제 세상이 한마디로 천지개벽할 정도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최근에 브릭스 16차 정상회의가 러시아 카잔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핵심 의제가 서구의 통화금융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서구 언론에서 이거를 제대로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100% 관세
매기겠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양반이 다급하니까 자기의 그 SNS에다가 그런 내용을 썼어요. 미국 시장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달러를 버리려는 생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활약해달라라고 강요를 했는데 왜 이렇게 다급하게 SNS에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10월 22일서부터 24일까지 러시아 카잔에서 열렸던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이 회의 최초로 134개 합의사항이 담긴 카잔 선언이라는 걸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브릭스 5개국이 새로운 회원국 4개국을 받아들여서 이제 9개 회원국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 초청 국가까지 다 포함해서 36개 국가의 대표들하고 유엔 사무총장들 6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고 공식 대표단만 5,200명이 넘는 아주 메모드 회의였었어요. 그리고 지금 브릭스가 9개 나라로 커지면서 이게 세계 최대의 경제 공동체가 됐습니다. 세계 인구의 45%, 그리고 구매력 평가기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세계 GDP의 36%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적 경쟁력이 커지니까 이번 모임의 핵심 논의는 뭐였냐면 서구가 주도하는 통화금융 시스템으로 또 독립하겠다. 혹은 서구의 눈에 볼 적에는 도전하는 양상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냐 하면 서구 시스템에서 독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브릭스 유닛이라는 무역 통화를 도입하겠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주도해서 브릭스 기축 통화를 만들겠다. 3단계로 진행을 할 텐데 1단계는 위안화를 잠정적인 기축 통화로 쓰고 2단계는 디지털 화폐로 하고 3단계는 금이나 리튬 등 희귀 원자재를 담보로 하는 실물화폐를 최종적으로 만들겠다라고 그랬는데 서구의 언론들은 그 현실성을 굉장히 낮게 봤습니다. 실제로 그 현실성이 낮을 수뿐이 없는 게 EU가 통합을 하면서 유로화를 탄생했을 때도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쳤는데 서구의 시각에서는 브릭스 국가들이 그러한 기축통화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성이 거의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인지 이번 회의도 그렇게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주 현실적으로 제안들이 나왔어요. 브릭스 유닛이라는 것도 이거는 그 기축통화가 아니고 회원국 각자가 자국의 통화를 쓰되 단 무역을 함에 있어서 달러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 자국 통화들을 쓰기로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는 위안화의 유동성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하고 중국하고 이제 무역을 하려면 브라질의 헤아라는 변동성도 클 뿐만 아니라 이건 인플레이션이 심한 화폐이기 때문에 수입상들이 대부분 위안화 위주로 해요. 그래서 브릭스의 무역은 대부분 위안화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해보다 보니까는 위안화 유동성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왜 부족하냐? 미국의 달러는, 미국은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통해서 달러가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야. 그러니까 오히려 해외에 있던 위안화조차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 그러니까 시장에는 위안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릭스 회원국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무역 통화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무역 통화 얘기가 나왔고, 또 하나는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항할 결제 플랫폼인 브릭스 브릿지라는 거를 새로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5개국 결제 시스템으로 만들어놨던 브릭스 페이는 신용카드를 대신할 지불 시스템으로 이번에 시연을 했어요. 이거 시연한 이유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미국이 러시아에서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를 철수시켜 버렸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쓸 신용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신용카드 시스템 대신에 앱을 만들어서 쓰게 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서구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증권거래 청산소래거나 재보험 시스템, 신용평가사도 브릭스 내에 설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보험 시스템 같은 거는 러시아 석유를 유조선에 실어서 수출을 할 적에 서구에 있는 보험회사들이 재보험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제 이런 것들을 만들므로써 서구가 독점하고 있던 여러 시스템을 이제는 거기서 독립해서 브릭스 자체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게 이번 그 회의의 요지였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무역 통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푸틴이 회의장에 들어오면서 손에 지폐를 한 장 들고 들어오는데 이 지폐가 바로 브릭스 유닛이라는 디지털 화폐의 지폐예요. 브릭스 유닛은 어떤 통화냐 하면 금 40%와 신청 국가들을 포함한 브릭스 플러스의 통화 바스켓 60%를 기반으로 하는 근본이 디지털 화폐입니다. 한마디로 실물 화폐예요. 이 화폐의 개념은 사실은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 시에 케인즈가 주장했던 당시에 방코르라는 무역 통화가 있었어요. 그 개념도 각국이 자국의 통화를 쓸 때 무역할 때만은 방코르라는 세계화폐를 쓰자라는 개념이었는데 바로 그 개념을 차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르면 내년이라도 이거를 지금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유닛이라는 이 디지털 화폐는 UN 산하 기관인 이리아스라는 국제 첨단 시스템 연구소가 이미 개발을 마칠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 브릭스 유닛을 도입을 하게 되면 브릭스 회원국뿐만 아니라 제3세계들, 특히 그 남반부의 개발도상국들이 같이 조인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미국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차단을 함으로 달러에 도전하는 나라들이나 경제 제재를 가하는 나라들한테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 스위프트 차단 같은 거로부터 독립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안정적인 거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금융 선진화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브릭스가 IMF나 세계은행을 대신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개발은행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약 4조 달러의 이 무역 통화를 보유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4조 달러가 사실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연준이 발행한 본원통화 발행액, 그 달러의 발행액 총액이 지금 한 7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4조 달러라는 건 결코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게다가 이번 회의에서 또 하나 논의된 게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관심 있는 뉴스일 텐데 현실적으로 브릭스 유닛이 도입되기 전이라도 당장 무역을 해야 되는데 달러는 쓰기 싫고 시장에는 위안화는 없고 하니까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게 논의됐냐 하면 우선 회원국 간의 크립토 무역을 시작하자. 즉 달러 대신 비트코인을 무역 통화로 쓰자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뭐를 발표했냐면 브릭스가 암호화폐를 공식 투자자산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발빠르게 러시아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자세 전환을 했는데 러시아는 원래 자본 유출을 금지하기 위해서 채굴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체의 가상자산 사업을 금했던 나라인데 11월 1일부를 기해서 채굴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브릭스 다른 나라에도 뭐를 권했냐 하면 채굴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많은 전기를 잡아먹는 이게 한 세트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가자. 그래서 채굴과 데이터 센터를 같이 하는 이런 채굴 이니셔티브를 브릭스 전 회원국이 이걸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러한 자세 전환을 하면서 이러한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채굴업자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국내에 판매하지 말고 이거를 러시아 상품을 수입고자 하는 해외 수입상한테 팔아서 그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러시아 상품을 수입하는데 쓰게 하자라고 해서 이거를 해외에만 판매하도록 했어요. 합법화를 하면서. 그리고
러시아는 이거를 좀 미리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올 초에 이미 기업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무역을 할 수 있는 그 법안을 통과시켜 놨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정부는 거래소 2개를 만들어서 그들의 루브라를 암호화폐로 교환하고 반대로 암호화폐를 루브라로 교환할 수 있는 거래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과 브릭스 통화마켓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의 개발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발빠르게 자세 전환을 했는데 여기에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중국 같은 경우에 태도 변화 여부가 주목거리인데 과연 중국은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로 이제 떠올랐고,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지겔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많은 국가가 결국 달러를 버리고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브릭스 암호화폐가 나오면 달러가 붕괴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을 사라라는 조언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게 서방 언론에는 이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이 정보를 입수하고 다급하다고 생각해서 본인의 SNS에다가 달러에서 탈출하려는 나라가 있으면 100% 관세를 때리고 그 나라는 미국 시장을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면서 달러에 대한 대안을 찾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그 SNS에 썼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브릭스의 비트코인 교육 합의 이 소식을 가장 메인으로 삼으신 이유를 갖다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우리가 국내 언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다 보니까 통화 패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그리고 훨씬 더 좀 디테일하면서도 긴박감 있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를 교수님 말씀 주셔가지고 너무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크롱님들께서도 이 새로운 어떤 질서들, 즉 이 암호화폐가 통화 패권 경쟁에서 어떤 입지를 가져가게 될지, 그리고 국가 전략적인 자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관점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좀 관심을 가지게 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